8월 29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야간 선물 MSCI ETF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하락은 예상되었고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 시간으로 7%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흔들림에 글로벌 증시가 좀 출렁거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하나로 4천조입니다. 4천조. 네, 시가총액이 4천조예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2천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4천조짜리 시장이 종목이 막 하루에 7, 8%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버틸 수가 없는 변동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이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요만한 시장인지 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에 이어서 현물도 좀 매도 전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조금 시장적으로 본다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거래대금은 평균적으로 그래도 15조 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테마주만 주구장창 돌아갑니다. 오늘도 테마주만 주구장창 돌아가는 시장이 반복될 겁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금리 인하 이슈 일단 나올 때까지 9월 중순까지는 계속 테마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까지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금리 좀 민감한 건설주들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들.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낙폭이 크지 않았잖아요. 대형주 위주로는. 이게 뭐냐면은 살 게 없으면 사람들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갑니다. 물릴 수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정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최근에 유한양행, 알테오 이런 종목들의 주도 그나마 시장을 좀 수급을 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키포인트는 2700포인트를 올해 돌파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없다. 왜? 금투세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금투세 이슈가 4월달부터 나왔어요. 지금 8월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 9월입니다. 5개월 동안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토론도 안 하죠.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원 넣었잖아. 대답도 안 하지. 금투세 하거나 아니면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시장이 엄청 악재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금투세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직 민주당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금투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대선 카드로 쓸기 때문에 그냥 유예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폐지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주식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짤짤이, 우리 아침에 라이브 방송 5만원 10만원으로 테마주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재미로만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추매,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4천억짜리가 7, 8%씩 빠지는 시장이야. 근데 코스피 시장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별 내용 없다. 네, 그리고 자,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꼴찌입니다, 여러분들. 자, 잭슨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확정 지었죠. 근데 이게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해서 베이비컷으로 시장이 쏠렸지만은 보이시나요? 네, 이 27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야. 다 플러스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 분석, 가치 분석, 저평가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무조건 단타, 테마주들, 네, 손절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익절하고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번 기회에 좀 조정 나오면은 뉴욕 증시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경제 TV라든가 증권가 TV 보면은 계속 희망적인 말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계속 긍정론자긴 하지만은 하반기까지는 재료가 없다. 이걸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재료가 없어요. 여기에 최근에 JP모건, 노무라, UBS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 미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위험 신호 켜진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국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제 온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반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10곳 중에 한 곳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10곳 중에 8, 9곳을 구조조정을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은 건설이 만약에 넘어갔어. 돈 못 갚고. 그러면은 2금융권이 넘어가고 2금융권이 넘어가면은 2금융권에 돈 대출해줬다 1금융권이 넘어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IMF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 국민연금이랑 비슷해요. 손댈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스노우볼은 굴러가가지고 언젠간 터질 겁니다. 그 터지는 거를 전쟁으로 좀 이거를 리커버링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간 터지는데 일단 뭐 어느 정권에서 자기 정권을 터뜨리고 싶겠어요. 아무도 터뜨리고 싶지 않아. 계속 이거 커져갑니다. 네, 해결할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밑에 10대, 20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내라고 그래.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강한 드라이버 걸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지. 어떤 정책을 지금 하더라도 반은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반은 난리치고 반은 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너무 지금 여야 좌우 다 나눠버렸어요. 네, 쉽지 않다. 나이 그냥 남녀 뭐 노인 청년 여야 뭐 지역도 다 나눠버렸죠. 갈라치기를 정치인들이 이건 여야 다 상관없습니다. 갈라치기를 잘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갈라치기를 너무 잘해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뭘 해도 이제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여행 같은 거 2번 갈 거 한 번만 가시고 한 번 경제 충격이 올 때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지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큰 이슈 없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기계, 전기, 전자, 네, 의약품까지 매도세가 나왔죠. 오늘 운수잡이 그동안 현대차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장을 좀 버텨주면서 버텼는데 여러분 이게 가로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입니다. 전기전자, 기계, 제조업, 운수장비, 의약품은 아니고 원래 석유화학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다 안 좋잖아요. 이거면은 우리나라 수출주가 꺾인다. 수출하는 상장사가 꺾인다. 이러면은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에서 뭐 우리가 개인들이 악재로 판다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이 좋으면 올라요, 지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지금 얘들도 이제 둔화가 나오게 되는 순간 시장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그나마 정말 오늘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2차전지 종목들이 국내에는 내부적으로는 전고체 관련된 이슈 있고 외부적으로는 각자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채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수급을 끌어다 주고 있는 게 다행이다. 2차전지 땡큐. 코스피는 2거래 연속 하락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들 7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전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거래대금이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동네 마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손님 없는 동네 마트 있잖아요.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쉬는터 네 하루에 아이스크림 몇 개 팔고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망했어요. 코스닥은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과연 이게 8연속 하락이 나올 것이냐. 여러분 8연속 하락은 기록이거든요. 8연속 하락은 과연 내일 나올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안선물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내일 한번 기록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전시장에 엔비디아가 왜 떨어졌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이 상가가 많이 나왔는데 뭐 광진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거래대금도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두 개나 해버렸네. 네, 이거 잘못했네요. 요게 저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네. 보시면은 요거죠.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 이슈 때문에 현대모터웨어 어제 전략 발표하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에 풀어서 리튬 테마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할게요. 시간 내에서는 뭐 딥페이크 관련 테마주들 네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딥페이크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왔다. 근데 얘들 더 모르는입니다. 이제 단기과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간에 하락 종목들은 큰 거 없었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장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저랑 짤짤이 치면서 대응합시다.